네, 두 번째 강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동백고등학교 이채윤 선생님께서 독서로 찾는 생활 속 과학이라는 주제의 과학, 진로, 독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해 주십니다. 참고로 채윤쌤은 시흥매화고 최지아 선생님, 능곡고 최진영 선생님과 함께 이 방송 송출 시스템도 구축하시고 공유 기반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말고 실시간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네, 이채윤 선생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과학. 네, 독서로 생활 속 과학 찾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동백고등학교 이채윤입니다. 제가 생활과 과학이라고 외친 거는 제가 온라인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외치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제가 오늘 주제를 독서로 잡았는데 사실 독서를 가지고 이야기도 할 거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하면서 3학년 1학기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 드렸듯이 동백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동백고는 에버랜드 근처에 있는 동백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하나 보시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채윤입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도 했었던 간단한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술 도구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투명한 유리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과학 선생님들은 과학을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 빛을 통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 정도는 저희가 마술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수리수리 이마수리 변해라 얍! 네, 까맣게 판이 변했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수리수리 이마수리 변해라 얍! 이번엔 다시 투명하게 한 번 더 해볼게요. 변해라 얍! 이렇게 변하죠?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는 유리판 마술이 있고요. 우리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채윤 선생님에게 이 판을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네, 저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까만 판이 하나 보이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과학 선생님이니까 변해라 얍! 투명하게 보이죠? 한 번 더 변해라 얍! 네, 어떤 마술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아시겠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변해라 얍! 자, 그럼 이제 드릴게요. 다시. 네, 다시 안내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마술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마술의 비밀은 끝날 때, 강의 끝날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10,000원보다 더 큰 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50,000원? 그렇죠. 혹은 100,000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10,000원보다 더 큰 돈은 그렇죠. 더 큰 10,000원입니다. 더 큰 10,000원.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10,000원보다 더 큰 돈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어이쿠! 더 큰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종이 마술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수업에 주목시키기도 하고 조금 더 참여시키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술 재밌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라지고 이채윤 선생님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저 다시 돌아왔고요. 간단한 마술인데 온라인 수업 1학기 때 할 때도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같이 한번 알아봤던 마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윈도우 XP 시절에 그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들을 보고 되게 인상 깊게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언제 한번 이걸 꼭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등교했었을 때 만들어진 영상을 가지고 올해 1학기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영상 속에 나와 대화하는 것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요. 방금 마술이라고 보여줬던 것들 사실은 저희가 과학 선생님들은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댓글에 써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정 연수 때도 이러한 얘기들을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바로 어떠한 원리인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영상 속에서 마술을 구현하는 것은 조금 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학생들을 수업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기도 하고 즐거운 수업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전공이 물리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의 별명은 재물포 아니면 물안개죠.
이렇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재우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저 또한 같이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학년 1학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현실을 가지고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제가 고3 담임으로서 몇 년간 하면서 입시가 눈앞에 있었고 생활기록부를 가득가득 채워야 하는 부담감이 남아있었고 마지막으로 성적을 또 향상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온라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고민이 되게 많았고요. 또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을 맡았었는데 제가 맡은 거는 올해 생활과 과학 물리학 2였고요. 생활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과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올해 3학년이 처음으로 배우게 된 과목이었어요. 그럼 이 생활과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고민을 조금 해보니까 짧게 끝나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계속 이 온라인 수업을 끌고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해야지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단순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도구들 여러 가지 연수들이 있었고 3월, 4월 달에 연수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들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폼을 하나 정해서 그 속에서 제대로 된 배움을 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정했던 거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썼던 거는 영상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구글 설문지밖에 쓰지 않았어요. 설문지랑 영상을 통해서만 수업을 쭉 진행을 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것이 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이 클래스 영상과 설문지 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생의 입장에서 배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생활과 과학 수업 교과의 성격부터 잠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 속에서 과학적 원리가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이해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며 나아가서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및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호기심과 흥미, 이해와 탐구,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 속에서 과학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직접 탐구하면서 내용들을 배워가는 것이 생활과 과학인데 온라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겨울방학 때 준비를 할 때는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온라인 상황이 없을 줄 알고. 그래서 독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학생들하고 탐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고3이니까 자기의 진로와 진학에 관해서 연관지어서 과학을 탐구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생활 속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 원전을 폐쇄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반 토론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영상 얼마 전에 봤던 영상인데 스탑 모션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었고요. 온라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선정해서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학기 수업 계획은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먼저 독서를 통해서 독서 안에서 과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진로, 이제 곧 입시를 앞두고 있는 3학년이니까 자신의 진로와 과학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주로 생활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과학이 아닌 문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1학년 때 듣고 2학년 때는 듣지 않고 3학년 때 처음 듣는 학생들이었는데 비록 자신의 진로가 다른 쪽이라도 그 안에 과학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속에서 과학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수업을 기획해봤고요. 그리고 영상을 활용한 수업은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이긴 한데 올해까지는 9등급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해줘야 됐고 제가 수업을 제대로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평가랑 또 3학년이니까 기록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독서와 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독서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대면 수업을 할 때도 쉽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온라인 상황에서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여러 자료들을 다 살펴봤어요. 독서랑 관련되어 있는 여러 수업 자료들을 뒤져가면서 저의 고민이 무엇인지 정리해봤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과학책은 다른 책하고 다르게 사회 인문학 책들과는 다르게 사전 지식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물리 전공이긴 하지만 물리책 한 페이지 읽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쓰여 있긴 하지만 이해하는 거는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접근을 유도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흥미있는 책들을 조금 위주로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또 해봤고요. 또 생활 수업, 생활과 과학 교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교과니까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을 때 거기서 발생한 호기심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켜서 탐색하는 책 읽기를 해보자.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자신의 진로가 영상 쪽 분야라면 교과서에 영상이 있는 분야에서 어떠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책을 선정해서 읽고 우리가 나누는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또 과학책은 다른 책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챕터별로 나누어서 읽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따라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키워드 혹은 호기심 관련해서 발췌해서 책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인터넷을 찾아본다거나 다른 책을 찾아보는 것이 조금 더 책 읽기의 목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개념과 자신의 진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평 작성을 하면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온라인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늘 라인에 올라와 있으니까,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인 거고, 항상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몇 시간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저는 그때 조금 상황이 심각해서 했다고 느꼈는지 모든 수업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 집중해서 탐구하도록 노력해봤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 제출했던 자료들을 재가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 흐름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1차 시는 온라인 도서관 활용 방법 했고요.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그때 4월달 당시에 교보문고에서 한 달 동안 책을 무료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진로 단원 선정 및 책 선정, 그리고 2에서 4차 시는 책 읽고 보고서 작성하기, 5차 시는 진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과학 개념 정리하고, 여기까지는 온라인으로 활동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서평 작성하기, 발표하기는 진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요. 몇 시간에 뭔가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영상 짧게 보고 이번에는 우리 독서를 해야 되니까 독서와 관련된 것들 하나 살펴볼게요. 그 링크 걸려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여기 교보 전자도서관에서 이렇게 무료로 책을 빌려준다라고 합니다. 4월 한 달간 무료로 책을 제공하니까 우리가 지금 도서관 같은 것들이 많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제출한 자료들은 선생님이 잘 모아놨다가 실제로 여러분이 등교하면 학생별로 정리해서 줄 테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우리 생기부나 다른 여러 가지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러면 거기 안내되어 있는 자료에 따라서 제시문에 따라서 오늘 수업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반갑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초반에 만든 영상이라서 제가 출연하면서도 되게 어색한 모습들이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고요. 학생들은 각자 책을 읽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항상 이 종이들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는 없어지지 않고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가 좋았던 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좋았고 스프레드시트로 또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오늘 읽은 분량, 그리고 읽은 내용을 100자 내외로 정리하는 것, 새로 알게 된 것 쓴 것, 궁금증 혹은 더 알고 싶은 내용 쓰는 것 이렇게 되었고요.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쭉 4시간 제출한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 두었다가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출력을 해서 개별적으로 줬어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제가 생활과 과학 교과 듣는 학생이 한 14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었는데 충분히 어렵지 않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색깔로 색칠한 것들이 같은 학생들이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길게 쓴 학생들도 있고요. 짧게 쓴 학생들도 있고 생각보다 제출을 되게 잘해주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앞에 영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제가 그때 피드백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런 소통의 모습 때문에 조금 더 잘 제출해줬던 모습인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제가 받은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 때는 다시 돌려주게 되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서평 쓰기를 작성했습니다. 서평을 쓸 때 그냥 쓰라고 하면 학생들이 전혀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틀을 줬습니다. 누군가는 글의 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지를 쓰려면 편지의 양식이 있고 기도를 하려면 기도문의 양식이 있고 나름대로 양식이 있는데 그럼 서평에서도 나름대로 양식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쓰게 되면 서평이라는 글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 양식을 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원하는 목표까지 끌어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출처는 저희 학교에 강의 오셨던 고인고 강희욱 선생님의 자료를 제가 좀 변형해서 써봤습니다. 처음으로 적용해본 건데 오프라인에서 할 줄 알았는데 온라인에서 하게 되었고요.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첫 만남, 책을 고른 이유,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문장, 그리고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작가는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과학이니까 과학 교과니까 과학 개념이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나의 진로와 이 책은 어떤 관련이 있고 최종적으로 총평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자료도 이렇게 오프라인 때는 이렇게 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분량을 나누고 줄거리를 쓰지 않고 문단을 나눠가고 존댓말을 쓰지 않고 평가 기준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수행평가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얘는 발표했던 모습들이고요. 이미 써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읽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출 자료는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책을 읽고 보고서 냈던 거고요. 2시간 정도 변형을 해야 되니까 스스로 밑줄 쳐보고 어떤 것들을 쓸지 이렇게 체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평 쓴 문장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 글을 잠깐만 읽을게요. 우리 생물과 무생물 사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여기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원체는 반드시 환자의 병소, 체계에서 검출되어야 하며 미생물의 존재와 질병 발병이 인과관계를 묶여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코어의 원리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질병과 과학에 나와 있는 것이었고요. 코어의 원리는 주로 세균에 관하여 다루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미세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다루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로와 그리고 교과와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학생 자료 하나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로와 과학 제출 자료고요. 학생들이 제출하면 학생별로 이렇게 출력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과학입니다. 독서와 과학이네요. 학생별로 출력해서 주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책을 좀 부족했던 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책을 읽을 시간도 주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논술문, 서평 작성해서 논술평가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너무나 많은 자유도를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 나름대로 책을 선정을 해봤고요. 생활과 과학이 빠짐없이 진로 분야에 대해서 빠짐없이 단원이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질병 분야도 있고 의복, 그리고 건축, 교통, 그리고 미술, 음악, 영상, 그리고 공연 여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 원리를 따져봤는데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준비했고 여기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어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학생들 하고 나서 우리 기록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3학년이고요. 입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2가지 정도 해봤고요. 더 다른 학생들도 있습니다. 질병 관련한 단원에서 책을 읽었던 학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독서와 과학 프로젝트에서 생물과 무생물 사이,
읽고 책 서평을 작성했다. 몇 시간 이어지는 독서 기록문, 그리고 관련 개념 찾기에 2개월 동안 충실하게 참여했다. 바르스의 특징과 이를 탐색하는 방법을 잘 정리하였으며 교과서에 나온 코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 인상 깊었다.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 단순한 개념의 나열이 아닌 흐름을 통해 이야기를 잘 서술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진로와 과학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로 탐색을 할 필요가 조금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진로 분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실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거기에 과학 요소가 있으니까 과학이 어떻게 그 진로 분야에 쓰이고 있는지, 비록 우리가 문과 혹은 과학과 관련 없는 진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과학을 알아야지 조금 더 깊이 있는 훌륭한 직업인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진로 탐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전민적인 분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진로 분야에서 과학은 어떻게 쓰이는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발표하게 하자, 이렇게 해봤었는데, 여기서 답은 유튜브였어요. 지금 저희도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 녹색창에 검색을 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요, 유튜브에 검색하는 사람은 요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유튜브가 처음에는 여러 재미난 것들 위주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형성됐었는데, 지금은 되게 전문가 집단들이 유튜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듣지 못했던 그 진로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유튜브예요. 그래서 잘만, 좋게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가지고 활용을 해봤고요. 방식은, 차시 흐름은 이렇습니다. 진로 관련 단원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자료 검색하고 자료 정리하고 보고서 쓰고 발표하기, 이렇게 될 텐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탐구를 하고 싶었어요. 3학년 자소서 지도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해서 알아가는 것들을 너무나 알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잘 못하니 내가 이렇게 이끌어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흐름의 목표는,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 궁금하네? 그러면 내가 먼저 스스로 찾아봐야지. 그래서 유튜브도 알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썼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학생들을 한 차시별로 따라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써줬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안내 자료, 그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다양하게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과 과학 있다면 미술과 과학 처음에는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회화 쪽에서 특정한 분야,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 사람, 인물,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깊이 있게 가셔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 화면 잠깐 보면서 나머지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한번 켜봅시다. 네, 유튜브 화면이고요. 유튜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 누르면 제가 미리 몇 가지 입력해 봤어요. 스포츠과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나오죠. 이런 검색어를 입력했었을 때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시고 퀴즈, 과제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해 봅니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부터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 네, 무슨 말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었고요. 학생들이 보고서 쓰는 내용들은 마찬가지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검색한 키워드 쓰고요. 매 시간 조금 더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으면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봤고요. 영상의 링크 이렇게 붙여넣기 하게 하였고, 알게 된 내용 30자 내외로,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더 알고 싶은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학생 제출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유튜브 링크랑 열심히 한 학생들도 있고요. 이렇게 가끔씩 점만 집어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잘 찾아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행평가도 이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행평가로 진행을 해봤고요. 오프라인 때 이 틀에 맞춰서 글을 한번 적게 해봤습니다. 자신의 진로, 자기소개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는 탐색을 해봤다.
과학보다는 왜 이쪽으로 했는지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 그리고 교과서에 어느 단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과학 개념이 쓰였는지 이런 식으로 알아보게 했고, 그리고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앞으로의 꿈, 계획, 도전하고 싶은 것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결과물 하나 보면 잠깐만 읽어볼게요. 세 번째 문단 잠깐만 읽어볼게요. 디자인 과학이라는 키워드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화장품 용기의 제작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용기는 화장품 내용물 성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겉 포장지의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 화장품을 사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한눈에 보기 쉽게 드러내 의학적 신뢰감까지 부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뚜껑이 닫힐 때 나는 소리까지 고려해 디자인하는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접하는 작은 제품 하나를 제작하는 데 정말 정밀한 과학적 설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보고서를 썼고요. 발표할 때는 그냥 이 보고서들을 그대로 읽으면서 발표를 하는 것들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기록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영상 관련 단원 학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과학 탐색 프로젝트에서 2개월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진로 탐색 보고서를 작성했다. 교과서의 영화 속 과학 단원의 호기심을 가지고 광고 속 과학이라는 주제로 탐색을 진행했다. 뇌 과학인 뉴로마케팅에 대해 소개하고 이미 많은 광고가 뉴로마케팅을 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평소 다양한 영상 표현 기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를 넘어서서 영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더 탐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네, 진로와 과학은 이런 내용이었고요. 제가 네, 앞에 보면 영상을 가지고 되게 많은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온라인 수업하기 전에도 거꾸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가지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 전달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학생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 영상이든 안내 영상이든 제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여기 보면 저 나름대로의 영상의 방향이 있었어요. 쉬워야 하고요. 일단은 학생의 입장에서 재밌어야 됩니다. 퀄리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상의 화질이나 음질은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편집이 이상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고 작은 아이디어가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려면 지금 내가 만드는 영상이 어떤 목적인지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가, 활동을 안내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풀이를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방향인지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재미난 영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은 소통의 수단인데요. SNS,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하나 올려놓으면 거기다 학생 누군가 댓글도 달아주고 저도 댓글 달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과 수업하는 이 영상도 일종의 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7교시까지 선생님은 나오지 않고 그냥 화면만 나오는 수업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듯이 짧게라도 좀 출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쉽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과 끝에 오늘의 방향과 그리고 어땠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제가 출연해서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료들이 온라인이니까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짧게 영상 하나 볼게요. 이거는 물리 영상입니다. 스마트한 물리! 자, 오늘은 4.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평면상에서 등가속도 운동 이어서 본다,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여기서부터 다 공식을 끌고 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죠? 네, 11쪽이네요. 그럼 학습지 11쪽 펴시고 같이 한번 자세하게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뿅! 네, 학습지 11쪽이고요.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빈칸 읽어가면서 잠깐 볼게요.
영상으로도 하나 마지막으로 보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미난 영상 조금 길지만 한 3분 되네요. 한번 봅시다. Now, fairly obviously, I'm a bit of a star on the golf. 네. 그러면 마무리. 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그렇죠. 재밌었죠?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봤었고요.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주어진 값과 구할 값들 각각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고 우리 차근차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퀴즈도 꼭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반적인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처음에 스마트한 물리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영상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인터넷을 다 뒤져서 유명한 1타 강사들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앞에 무엇인가를 넣더라고요. 생활과학, 과학, 스마트한 물리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길래 그렇게 하니까 저도 좀 어색함이 적어서 출연하기 또 좋았고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편집을 어떻게 하지에 대한 고민들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편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 가지 화면들 전환이 있었냐면 저는 태블릿으로 화면 녹화만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편집은 일시정지 버튼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켜놓고 화면 녹화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하고 쫓아와서 일시정지 누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태블릿에 다른 설명할 화면을 띄우고요. 다시 녹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연결 지어져서 이렇게 편집이 되거든요. 저는 2번 편집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길게 가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반응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선생님한테는 사실 비밀인데 제가 학기 끝날 때 온라인 수업할 때 좋았던 점하고 아쉬웠던 점, 앞으로 바라는 점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었거든요. 바로 작게 적어놨어요. 다른 과목도 포함이라고. 그래서 내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어땠는지 우리 학교 온라인은 어땠는지 한번 좀 알려줘 봐봐 라고 해서 이렇게 받았었고요. 이렇게 약간 좀 노란 계열로 칠한 것은 갈색인가요? 긍정적인 거고 여기 파란 것들은 조금 부정적인 것들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좋았던 것들은 주로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서 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랑 그리고 얼굴을 보는 수업 선생님이 출연해서 얼굴을 보면서 했던 것들이 좋았다 이렇게 됐고요. 대부분의 부정적인 의견은 EBS 강의를 너무 많이 쓰셨다. EBS 강의랑 교과서랑 안 맞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려고 했었던 것 때문인지 저한테 바라는 점들을 봤었더니 주로 너무 웃겼다, 재밌었다, 바쁜 업무로 고생하는데 바라는 것 따위는 없다. 친절하게 수업해 주셔서 좋겠다. 지금처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고요. 사실은 특별한 것들은 많이 없는데 작은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수업에서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배움이나 반응들, 성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술의 비밀 안 알려드렸네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술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좀 크게 키워주실래요? 이거 마술의 비밀을 혹시 아시겠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여기서 계시네요. 뭘까요? 평광판. 평광판! 그렇죠. 평광필름 맞거든요? 근데 평광이 과학 선생님들 다 아실 텐데 평광이라고 하면 판이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판을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마술을 하나? 근데 여기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보면 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영상에서는 이렇게 돌리면은 계속 변합니다. 뭘까요? 마술은 디테일이죠. 여기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도 아무도 모르게 제가 잠깐만 움직일게요. 카메라에 안녕하세요. 카메라에 평광필름을 하나 더 붙여 두었어요. 그래서 평광필름을 2개 붙여 두어서 원래 평광필름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제가 평광필름 하나를 카메라에 붙여서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카메라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또 남았으니까 얘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10,000원짜리는 종이를 크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은 거. 큰 10,000원짜리 됐고요. 뒷면을 돌아보면 이렇게
10,000원짜리 중간 사이즈, 그리고 작은 사이즈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술 도구는요, 저는 판매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교육 마술 책이 있거든요. 네. 이거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위해서 안쌤과 함께하는 과학교실, 마술 과학교실, 과학마술, 이것도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실시간 채팅창의 댓글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의응답보다는 되게 놀랍다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따라해보고 싶다고 얘기하신 윤희진 선생님, 홍정선 선생님은 음악에 적용하실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혜영 선생님은 독서 쓰는 방법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았다고, 그 이후에 또 진로와 관련된 거 해주신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 선생님도 미술인데 활용해 보신대요. 그다음에 이수아 선생님도 단순한 과학 지식 전달 수업이 아니고 삶과 진로를 연계시키는 수업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루민찡 누구일까요? 수업 아이디어 너무 멋집니다. 있으셨고요. 최재화 선생님, 속았다. 예. 전 안 속았습니다. 평강판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유쾌하게 수업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질문을 안 해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온라인 자료를 재가공하는 그 시간을 넣으신 이유가 혹시 평가 때문이셨을까요? 네, 사실 평가를 할 때 저는 실시간 쌍방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평가에서 가지고 오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저는 고3이니까 등교하는 시기도 있어가지고 등교를 했었을 때 이걸 조금 더 재가공하고 그 속에서 제가 피드백하는 것이 조금 더 원하는 데까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재가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학생이 선택한 과목들이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고3이지만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참여도가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나요? 아닌가요? 전 고3 교실이 가장 궁금합니다. 고3 교실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려는 경향들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생활과 과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 쪽, 지금은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이 필수로 졸업하기 위해서 과학 과목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3학년 때 문과 학생들이 주로 듣는 과학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과학 얘기 조금만 하면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채연 선생님 수업을 보니까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해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 입시와 진로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의 작은 날개짓이 학생들의 삶에 폭풍을 만드는 그런 나비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예, 입시 일정이 허덕일 수도 있는 고3 수업에서 재미있고 의미있게 과학 수업을 해주시면서 과학, 진로, 독서 3마리 토끼를 잡는 수업을 해주신 이채연 선생님 정말 멋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고3 때도 들을 수 있는 복받은 고3, 네, 입시에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채연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